세상이 그리울 때는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는 라디오 책갈피 FM 93.5 이 칸도 함께 라디오 책갈피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정말 별일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단어 하나를 들었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예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처음에는 그냥 잠깐 떠올랐다가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그 생각이 났고요. 집에 와서도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지나버린 일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바꿀 수도 없고요. 그때 당시에 함께했던 사람은 어쩌면 기억도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혼자요, 몇 년 전 일을 다시 꺼내놓고 그때의 말과 표정과 상황을 하나하나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다 끝난 일이고 이제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인데 머릿속에서 자꾸만 떠올라 맴돕니다. 좋았던 일도 그렇고요. 후회되는 일도 그렇습니다. 어떤 기억은 오래되어 희미해지는데 어떤 기억은 시간이 많이 지나도 선명합니다. 그리고 가끔은요, 아무 이유도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지나간 시간의 어느 한 토막, 어느 한 순간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입니다. 혹시 그런 적 있으신가요? 잠자리에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아주 오래전 일이 생각나는 겁니다. 좋은 기억일 때도 있는데요.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가끔은 이렇게 아쉽거나 후회하는 기억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길을 걷다가 어떤 노래를 들었는데 그 노래를 자주 듣던 시절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어떤 골목을 지나다가 예전에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사람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다가 사진 속 그날의 분위기까지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불현듯 지난 시간의 어느 순간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기억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내가 원할 때만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요. 가끔은 제가 찾지도 않았는데 기억이 먼저 저를 찾아옵니다. 막상 어떤 때는요, 꼭 생각을 떠올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정말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죠. 기억이 안 나서 답답할 때가 있는데요. 반대로 또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갑자기 오래전 기억이 불쑥 떠오르기도 합니다. 지나간 기억에는 좋은 기억도 있고요. 후회되는 기억도 있습니다. 그때 참 좋았지 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억이 있는가 하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조금만 더 잘할 걸. 또는 그런 선택을 할 걸 하는 기억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을 떠올리는 것이요. 꼭 과거에 붙잡혀 있기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보다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같은 일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와 지금 저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 기억을 바라보는 나는 계속 달라지고 있었나 봅니다. 20살에 겪었던 일을 30살에 바라볼 때와 40살에 바라볼 때, 그리고 50살이 넘어 바라볼 때는요,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며칠 전에 갑자기 떠올랐다던 그 기억은요, 좀 아쉬운 상황에 후회하는 순간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의 시간과 생각이요, 잠깐 스치고 지나는 게 아니고요, 불현듯 아무 이유 없이 떠올랐는데 그와 관련된 뭔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요.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게 잠깐 스치고 지나는 게 아니라 하루 중에 문득문득 떠올랐습니다. 어차피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절로 자꾸 생각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생각하고 싶은 건 기억이 안 나서, 특히 요즘 저는 명사하고 사람 이름이 그렇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 건 떠오르지 않는데 뭔가 아쉬운, 물론 기분 좋은 입가에 미소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순간순간 떠오르지만 하고 아쉬운 것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절로 떠오르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이걸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처럼 후회되는 일을 생각할 때는요, 이런 말이 따라붙습니다. 그때 만약, 그때 만일, 점점점. 하지만 말처럼요, 그때 만약, 그때 만일은요, 말 그대로 말처럼 만약이고 만일인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쉽고 후회될 수 있지만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가도 그게 최선이었을 수 있습니다. 안 가본 길이기에 그 길에 대한 막연한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몰라주고 있을 뿐이지 가장 최선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어때요? 설령 그게 최선이 아니었다고 해도요, 이미 지난 일이고요, 돌이킬 수 없는 만일이고 만약입니다. 돌이킬 수 있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다고 해도 지금보다 더 좋으리라는 그런 보장도 없고요. 또 다른 아쉬움과 다시 한 번만 그때로 이런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의 낮까지 그 시간 속에 가둬놓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기억은요, 돌아보라고 있는 것이지 그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행히요, 이 날은 갑자기 우연히 떠오른 기억이긴 한데요. 지난 시간들을 천천히 찬찬히 되새겨보면 후회되는 순간도 있지만요, 미소 지을 수 있는 순간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요, 아쉬운 일은 돌이킬 수 없으니 그래 뭐 어쩌겠어, 지난 일이야, 이렇게 하고요. 좋은 기억만 가끔 한 번씩 떠올려 보려고 합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태비 파란색. 이번 여름 지나가기 전에 바다 보러 가자. 거긴 파란색이 보이니까. 나는 파란색이 좋아. 어렸을 때부터 맞아. 답답한 건 딱 싫으니까. 놀러 가기 전에 핸드폰은 끄고 나와. 맞아, 이제 겨울 지나 여름이야. 파란 신발 블루 캔버스 연한 하늘색부터 오늘 입을 옷을 고르지 난. 나는 파란색이 좋아. 너는 고민하는지, 파란색보다도 너는 뭐가 좋은지 알고 싶어. 나는 그래, 너의 마음이 시원하게 말해줘. 이 파란색같이. 나는 파란색이 좋아. 너네 고민하는지, 파란색보다도 너는 뭐가 좋은지 알고 싶어. 나는 그래, 너의 마음이 시원하게 말해줘. 이 파란색같이. 답답한 건 싫어, 바로 말해줘. Waiting for you, waiting for you. 미니멀한 감성의 sky blue OST necklace. 기다리기 싫어 지금 나. 계획 없이 내일 떠나자. 이번 여름 지나가기 전에 바다 보러 가자. 거긴 파란색이 보이니까 네가 갖고 싶은 옷 cool cap, 시원한 옷차림과 black sunglass. 같이 노을 타는 여자들은 no thanks. 거절하고 둘이 마시자고 oh champagne. 스트레스 풀어자네 오늘만. 자네 뭐 오늘은 취하자.
기분 좋은 일도 많았잖아. 전부 내려놓고 가자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번 여름 지나가기 전에 바다 보러 가자. 거긴 파란색이 보이니까. 나는 파란색이 좋아. 어렸을 때부터 맞아. 답답한 건 딱 싫으니까. 놀러 가기 전에 핸드폰은 끄고 나와. 맞아 이제 겨울 지나 여름이야. 파란 신발 블루 캔버스 연한 하늘색부터 오늘 입을 옷을 고르지 난. 나는 파란색이 좋아. 너는 고민하는지 파란색보다도 너는 뭐가 좋은지 알고 싶어. 나는 그래 너의 마음이 시원하게 말해줘 이 파란색같이. 나는 파란색이 좋아. 너네 고민하는지 파란색보다도 너는 뭐가 좋은지 알고 싶어. 나는 그래 너의 마음이 시원하게 말해줘 이 파란색같이. 이번 여름 지나가기 전에 바다 보러 가자. 거긴 파란색이 보이니까. 나는 파란색이 좋아. 어렸을 때부터 맞아. 답답한 건 딱 싫으니까. 놀러 가기 전에 핸드폰은 끄고 나와. 맞아 이제 겨울 지나 여름이야. 파란 신발 블루 캔버스 연한 하늘색부터 오늘 입을 옷을 고르지 난. 탭이 파란색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29회 방송이고요. 다음 주면 130회네요. 뭐 늘 같은 방송이고 같은 날이지만 뭔가 이렇게 10단위, 10단위로 29에서 30으로 바뀐 이런 때 저는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시간에는요. 지난주 128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 128회 방송 내용은요. 속초로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고속도로가 많이 막혀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휴가철이라 그런지 차들이 끝도 없이 줄지어 있었고요. 그 차들을 보다 보니까 차가 막혀서 둘레둘레 제일 앞에 기사님 앞쪽으로 보이는 그 차들도 밀려있는 차들도 보고 옆에 천천히 지나는 가끔 정차해 있는 차들을 보고 있으니까요. 아, 차 정말 많다. 저 차들은 다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피서를 다녀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휴가를 떠나는 분도 있을 거고요. 출장이나 경조사 때문에 이 길을 지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다들 이유는 다르지만 같은 도로 위에 서 있었던 겁니다. 창밖으로 산과 하늘도 보였는데요. 그날은 정말 맑은 날이었어요. 산은 여름답게 푸르렀고 이게 지난주 방송이니까 8월 초잖아요. 지금만 해도 이제 열흘이 지났는데 그때는 피서의 휴가의 절정기였죠. 여름답게 산은 푸르렀고 하늘은 파랗고 맑았습니다. 그 풍경을 보면서 이 도로 위의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사정을 안고 있어도 지금 이 순간엔 같은 하늘을 보고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같은 하늘과 산을 보고 지나면서도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밖의 풍경이 눈과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폰에 이런 생각들을 적고 있는데요. 저는 일상에서 봤던 에피소드나 들었던 생각들을 책갈피를 통해서 함께 방송을 나누다 보니까 이 이야기 함께 하면 좋겠다 하는 순간 깜빡하고 나중에는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서 메모장에 적거나 폰에 간단하게 적어 놓거든요. 이날도 이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폰에 이 상황과 생각들을 적고 있었는데요. 적다가 고개를 들어서 밖을 보니까요. 하늘이 그새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버스 뒤쪽, 조금 전 버스가 지나온 방향의 하늘을 바라봤더니요. 그쪽은 여전히 아직 파랗고 맑았습니다. 버스가 흐린 구간으로 들어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맑았던 하늘의 일부가 흐려진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마주하는 감정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기분이 가라앉는다고 해서요.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기분이 좋지만 날씨가 흐려지는 것처럼 흐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니 날이 흐리고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지만요. 고개를 들어 두리번거리면 어딘가는 맑은 하늘일 수도 있겠습니다. 날씨도 그렇고 계절도 그렇고 상황이나 일상의 마음도 그럴 수 있겠습니다. 같은 하늘과 산을 봐도 지금의 상황이나 마음에 따라 서로 다르게 보일 수 있고요. 지금 보이는 하늘은 흐리지만 버스가 지나듯이 가다 보면 맑은 하늘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요. 고개를 돌려 맑은 하늘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지난주 128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미준 님이 더운 날씨에 건강한 지역 미디어 활동 되세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책갈피에 처음 남겨주시는 글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요. 입추가 지났잖아요. 물론 입추가 지나도 한참 덥긴 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그런지 아니면 절기를 속일 수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저도 그렇고요. 어제 그제 다니면서 만난 지인분들이 그래도 한참 더위 때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다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해서 귀뚜라미 소리도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는 여름 네 미준님 건강하고 좋은 일 많으시길 기대할게요. 이어서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초록초록의 느낌이 좋네요. 스마일 하는 이모티콘 하트 이모티콘 싱그러운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소나기가 잠깐 지나고 살짝 선선해졌습니다. 피서라는 말만 들어도 부럽 점점점점점. 저는 너무 더워서 에어컨 틀고 집콕집캉스예요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그럼요. 집콕 집캉스 에어컨 틀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최고입니다. 네. 피서도요. 놀러 가는 것도요. 가기 전에 설레고 현장에서 놀러 왔기 때문에 해방된 여유로운 마음이 생길 수 있어도 집 나가면 집들하면 다 고생입니다. 실제로 속초에 매주 출장을 다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버스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속초에서 내릴 때 대다수의 이제 속초에 놀러 온 피서객들은 막 까르르 웃기도 하고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올 때 아니면 저는 내렸지만 그 대합실에 앉아서 있다 보면 속초 해변에 있다가 떠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얼굴이 엄청 피곤해 보여요. 더구나 한참 막 이글거리면서 뜨거운 햇볕 아래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뉴스를 들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엔 너무 햇볕이 뜨겁고 더워서 해수욕장에 예전에 비해서 한 반절 정도 피서객들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또 그 해수욕장 해변과 관련돼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캉스 홈캉스네요. 홈캉스네요. 그리고 호텔에서도 우리가 호캉스라고 하는 것들 하기도 하죠. 네. 속초에 제가 출장 제가 사적인 얘기 너무 많이 하는데요. 출장을 다니는데 보통은 당일로 갔다 오는데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길어지면 잘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한 2주 전부터는요. 제가 보통 숙소를 마련할 때 스마트폰으로 어플리케이션 숙박 앱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하는데 저는 보통 저렴한 곳을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저렴하면서 시설 좀 깔끔한 곳을 선택하는데 바캉스 피서 처리되니까 늘 자던 방인데 가격이 3배나 뛰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깍 안 자고 바로 버스를 타고 복귀하고 있습니다. 초록의 느낌이 좋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지난주 썸네일 방송 보고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린 소나무님. 그린 소나무님도 초록 소나무네요. 이어서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번 콘셉트는 민트 기분도 상쾌합니다. 방송 들으며 생각에 잠시 잠겼습니다. 저를 다독여주는 느낌도 들었어요. 더운 날 잠시 쉬었다 갑니다 하시면서 하트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네, 단어에는요. 지난주 앞서 그린소나무님도 말씀 주셨는데
보이는 라디오 너튜브 전자FM 너튜브에 올릴 때 썸네일 이미지를 올리죠. 네, 지난주가 연두빛 그리고 허브, 민트 이런 게 컨셉이었습니다. 근데 단어에도 향이 있는 것 같아요. 수영님이 이번 콘셉트는 민트 기분도 상쾌합니다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왠지 우리가 민트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그 민트 향, 네, 화하는 민트 향이 날 것도 같고 초록색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단어가 주는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는 것 같네요. 나를 책갈피를 이런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민트 향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나는 여름 역시 건강하게 보내시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해월리 은하수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버스 맨 뒷자리 창가는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참을미가 심해서요. 그닥 바쁘지 않고 다음 배차 간격이 가까우면요. 다음 버스 앞자리 두 번째를 선호합니다. 슈퍼마켓에 가려고 오후에 잠시 외출했는데요. 불볕 더위에 너무 더워서 속이 메스꺼렸어요. 가로 열고 튼튼한 거와 좀 거리가 있는 허약자 가로 닫고 그때 하늘에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걸 목격하고요. 제발 소나기나 한바탕 내려라 기도했는데요. 야속하네요. 수온지와 저수지물이 부족해서 이 여름에 수돗물 단수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하면서 네, 눈물 찍 아쉬워한 이모티콘 올려주셨고요. 화분에 자라는 고구마요. 가을에 땅속 기대됩니다.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정에서 덧붙여준 글이 있으세요. 바라던 소나기가 내렸네요. 기분이 좋아 잠시 외출했는데요. 내가 왜 물 웅덩이에 비친 반영을 보고 있지? 헐. 네, 글 남겨주셨습니다. 버스 가장 뒷자리 창가는 피하고 싶은 자리라고 하셨는데요. 저도 가장 뒷자리를 선호하진 않아요. 그런데 버스 예매를 하다 보면 좀 급하게 하다 보면 아니면 변경을 하다 보면 다 차고 가장 뒷자리밖에 남지가 않을 때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음 차 타는 것보다는 일찍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뒷자리 가는데 그때도 가장 뒷자리인데 가장 뒷자리가 좌석이 4개가 있어요. 근데 양 옆에 오른쪽 왼쪽 창가 자리가 있을 때는 뒷자리지만 거기를 예매해서 타고 가고요. 가운데 두 좌석은 너무 불편해서 저도 기다렸다가 다음 차를 타곤 합니다. 가장 뒷자리라고 해도 양 옆에 창가는 지나는 창밖의 풍경을 보고 하니까 그리고 또 뒤에 가장 마지막 자리가 높잖아요. 그래서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쭉 뭐하고 있나 구경하면서 기사님 앞쪽으로도 풍경이 유리문 밖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호하지는 않지만 양옆은 좋아하고요. 가장 앞자리에서 두 번째를 선호한다고 해주셨어요. 은하수님은. 근데 저는 선호하는 자리는 압도적으로 가장 앞자리 1번 자리입니다. 기사님 바로 뒤에.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기사님 바로 뒷좌석을 비워둘 때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때는 조심하다가 다시 또 요즘에는 기사님 뒷자리를 첫 번째로 예매합니다. 자리가 있을 때는. 그 은하수님이 말씀 주신 앞에서 두 번째 자리는요. 거기도 괜찮긴 하는데 제가 거기는 복불복이에요. 버스에 따라서 좌석 두 번째 자리나 세 번째 자리가 타이어가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버스를 타면 좌석 밑으로 타이어가 올라온 정도의 공간이 들어와서 다리가 놓기에 좀 불편한 버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두 번째 자리를 예약할 때는 이게 타이어가 있는 자리일까 아닐까 그것만 아니면 두 번째 자리도 좋아합니다. 그리고 소나기가 내렸으면 근데 야속하게 안 내리네 했다가 수정한 글을 보니까 소나기가 내렸나 보네요. 네, 이제 확실히 소나기나 비가 오고 나면 입추가 지나서 그런지 예전보다 더 선선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나기가 내린 후에 물 웅덩이에 비친 반영 보셨군요. 지지난주 책갈피 방송 내용이 이거였죠. 소나기가 내린 다음에 까만색 아스팔트 위에 물 웅덩이가 고였는데 그 물 웅덩이에 세상의 모습이 반영으로 비치더라. 그래서 까만 아스팔트에 고인 일정 정도의 물 안에 그때 마침 소나기가 내린 다음에 맑아져서 파란 하늘, 맑은 하늘, 흰 구름이 뜨니까 그게 더
푸르러 보이더라. 눈에 들어오더라. 그러면서 거기에 비친 내 모습과 관련된 반영의 이야기를 했었죠. 사진도 당시에 지지난주에 올려드렸던 보이는 라디오에 그랬던 기억입니다. 화분에 자라는 고구마요. 네, 화분에 이 방송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제가 고구마 순을 참 예뻐하고 좋아하거든요. 그 넝쿨을요. 화초도 좋아하지만요. 그래서 어느덧 이제 석 달이 됐네요. 석 달 전에 고구마 2개를 잘 골라서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담고 고구마 2개를 유리컵에 담아놨어요. 그런데 한 3, 4주는 거의 반응이 없다가 고구마에 뿌리가 나오고 순이 나오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데 이제 넝쿨도 2개 다 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고구마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 양분으로 줄기가 자라고 잎도 자라는데 어느 정도 많이 성장을 하니까 자꾸 노란 잎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영양제도 주곤 했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지난주에 둘 다 화분에 옮겨 심었거든요. 그리고 보통 수경 재배하는 것들을 화분에 옮겨 심으면 내지는 원래 화분 흙에 있다고 해도 식물이 자람에 따라서 좀 더 큰 화분에 분갈이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저희가 마치 어디 해외여행 갔을 때 물갈이 하는 것처럼 얘네들이 분갈이에서 오는 흙갈이 같은 걸 해요. 그래서 거기 적응하는 동안은 좀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잎이 노래지기도 하는데 그 순간을 이제 고구마 2개가 막 지나고 튼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주 FM 너튜브에 보이는 라디오에 지금의 상황, 엊그제, 정확히는 그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한번 올려드릴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스파의 레몬레이드. I going all the way. Don't step on the brakes. I take my drama straight. I'll make you lemonade. Cup up, she walk my way. Don't you on my stage. I take my karma straight. I'll make you lemonade. Wait, hold up, no. I can't control my mind. 손끝이 crashing 고민은 just 삼켜버린 damn. Apologies and no dance but show up and I get way too loud. 깨어나 me myself and I that's all mine. With the blessing true about your own thoughts. You probably shouldn't talk right now. Like zip, I don't care. I can tell how to put it all up on my body good fashion. 서로 다른 세계들을 다 같이만 일어나는 action. Dirty dancing, I'ma go hot, don't know what happened. Cause my day to day's in a different lane at a speed that you're never catching up. I go in all the way. Don't step on the brakes. I take my drama straight. I'll make you lemonade. Cup up, she walk my way. Don't you on my stage. I take my karma straight. I'll make you lemonade. No way, no way. I got no ETA, TA. I'll make you lemonade. No way, no way. I got no ETA, TA. I'll make you lemonade. Wait, oh my god, stop. 얽혀버린 문도 다 mix it like a hurricane. 뒤져 pieces, all the lemons 난 갈아 마셔다. I don't care if you say I'm freaky. 무표정으로는 say bye. Muchas gracias, mi amor. 전부 삼켜내 like a piece of cake. Make me what you still waiting for. Good. I go in all the way. Don't step on the brakes. I take my drama straight. I'll make you lemonade. Cup up, she walk my way. Touch her on my stage. I take my karma straight. I'll make you lemonade. No way, no way. I got no ETA, TA. I'll make you lemonade. No way, no way. I got no ETA, TA. I'll make you lemonade. Ain't no emergency contact. 모든 건 날 위한 party. Bring me that new flavor, you know. 더 큰 세상으로. Welcome back.
에스파 레모네이드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128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싱클라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칸도님은 요즘 멀리 강원도로 출장을 자주 가시는군요. 고속도로가 고속으로 달려야 제 기능을 하는 건데요. 때로는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심한 정체로 제자리에 머무는 때도 있죠. 마치 주차장 같다는 말이 아주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오래전 직장 다닐 때 완주에서 오랜 기간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장기 연수를 받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인천 집에 오고 월요일 아침 일찍 동료와 카풀하여 연수원으로 갔습니다. 고속도로 어느 지점에 서인지 차가 꽉 막혀 꼼짝을 하지 않았어요. 옆에 동료가 완주 연수원 가는 차가 어쩌면 이리로 많지? 네. 다시 읽을게요. 옆에 동료가 완주 연수원 가는 차가 어쩌면 이리도 많지? 했습니다. 모두 다른 일로 다른 곳에 갈 텐데 동료의 재치 있는 푸념이 참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일시적으로 그곳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목적지에 가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그 옆차에 있는 사람은 우리 차 안의 일행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순간 일시적으로 그곳의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은 목적지로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갈 때도 그렇지만 일상에서 무언가의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에 집중하거나 하면 주변의 사람들도 나라와 같은 비슷한 상황, 내가 한참 막 정신없이 바쁘게 업무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도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신경을 많이 못 쓰긴 하지만 다들 바빠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좀 일을 그렇게 휘몰아치듯이 다 끝내놓고 마감 처리하고 하고 다음날 좀 한숨도 쉬면서 카페에 앉아 있으면 같이 카페에 있는 다른 손님들 그리고 카페 유리창으로 밖으로 보이는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도 봐도 참 여유 있게 보여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거하고도 이어지죠. 어떤 얘기냐면 버스가 지금 한참 휴가철이니까 고속도로에 많이 밀리잖아요. 더구나 휴가지와 연계되는 지난주에 서울 양양 고속도로처럼요. 그러면 내가 차가 막 밀리고 할 때 뭔가 일정을 보러 가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요. 업무 때문에. 그러면 업무에 늦으면 차질이 생기잖아요. 엄청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급하면 밖에 하늘이 맑은지 파란지도 볼 여유도 없고 설령 그게 눈에 들어온다고 해도 눈에 들어올 뻔 마음에 들어오는 건 아니어서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밀려있는 차들이 더 답답해 보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차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들 급해 보이고 하는데 내가 마음에 뭔가 여유가 있고 풍요로우면 출장을 다 마치고 뭔가 시간의 제한 없이 복귀를 하는 차 안에서라고 하면 그러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좌석에 등을 딱 기대고 음악을 듣다가 창밖을 보다가 그러면 오늘 날씨 참 맑구나 하늘이 파랗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설령 고속도로에 차들이 많이 밀린다고 해도 그것조차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마치 저처럼 마음이 조금 여유로운 그게 업무를 마치고 오던 아니면 피서를 떠나던 피서를 마치고 오던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저도 그랬죠. 지난주 같은 경우에 마음이 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서 버스를 타고 오다가 차가 많이 막히니까 역시 휴가철인가 보다 정말 많이 막힌다 하면서 부럽기도 했어요. 나는 업무 때문에 갔다 오는 건데 휴가로 갔다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 불현듯 아니겠구나. 휴가를 갔다 오는 이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제가 대다수는 제가 탔던 고속버스에 휴가를 갔다 오신 분들 왠지 복장이나 그런 거 보면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분들도 본인들이 휴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저를 봤을 경우에 저 사람도 휴가를 갔다 왔나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창밖에 지나는 차들을 바라봤을 때 제가 당시에는 업무를 마치고 오는 길이어서 마음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맑은 하늘도 보고 멀리 푸른 산도 보면서 참 좋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낄까 하다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제가 업무를 마치고 오는 것처럼 누군가는 업무를 마치고 오거나 업무를 하러 가거나 아니면 휴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뭔가 급한 소식, 그게 지인이나 가족들과 관련돼서 걱정되는 일 때문에 급하게 가는, 아니면 지금 뭔가 고민이 많은 상황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거니 맑은 하늘을 본다고 해도 사람마다 다르겠구나. 그리고 조금 전까지 맑았던 하늘이 흐려지긴 했지만 고개를 두리번거리면서 보면 맑은 하늘이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의 상황이나 마음도 흐리게만 보이지만 고개를 두리번거려 보면 분명히 어딘가에 맑은 하늘이 있겠다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네요. 네, 이어서 수비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방송 듣다가요, 앉아있던 책상에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네요. 오늘도 파랗고 맑은 하늘입니다. 밖은 많이 묻었겠지만 실내는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놔서요, 시원한 책상 앞에서 바라보는 창밖의 풍경은 맑고 시원하게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시원한 마음으로 하늘을 보고 있지만요, 그래서 하늘이 예뻐 보이는데요, 지금 밖에서 길을 걷는 사람들은 저 파란 하늘도 엄청 뜨겁게 보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엄청 뜨겁게 보이겠죠? 하고 글 올려주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밖에 있으면 오늘만 해도 그래요. 여기 방송국에 오기 전에 밖에서 차에서 내려서 걸어오는 그 잠깐의 순간도 차에서는 에어컨이 있으니까 시원했는데 내려서 잠깐 걸어오는데 그 순간에 땀이 또 엄청 또 나더라고요. 걸어오니까. 지금 스튜디오는 또 다시 시원해져서 이 스튜디오에서도 창문이 있거든요. 창문에 보이는 바깥은 참 맑아 보입니다. 방송 끝나고 나가면 또 다시 더운 무드로 바뀔 것 같아요.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보통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다른 사람 생각까지는 안 하는데요. 내가 기분이 좋아서 파란 하늘이 좋아 보이면 그 생각만 했는데 생각하니까요, 제가 기분이 우울할 때 주변 사람들이 웃는 것에도 야속한 적이 있었네요.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네, 내가 뭔가 기분이 안 좋거나 속상하거나 할 때 주변에 지인들, 아니면 지인들이 아니라고 해도 거리를 걷다 보면 뭐 서로 이야기를 하거나 전화 받으면서 막 행복한 표정으로 걸어가거나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괜히 나하고 상관없는데 서운해 보이고 야속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반대로 가끔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내가 기분이 좋거나 상황이 좋다고 해도 예전에 내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 누군가는 상황이 안 좋거나 마음이 속상할 때도 있겠구나. 그래서 주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지금처럼 엄청 더우면 그런 기분이 안 들 수도 있어요. 네, 경희님 글 감사합니다. 이어서 누스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속초 갈매기가 날아다니고 갈매기는 없던가요? 히읗 히읗. 파란 바다가 넘실대고 하얀 파도가 부서지고 황금빛 모래사장과 맑은 하늘 상상만 해도 좋아요. 히읗. 업무여도 좋으니 속초로 출장 가고픈 1인입니다. 네, 웃는 이모티콘. 날이 너무너무 더워요. 더위 안 드시게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속초하고 물결 무늬가 한 30개 정도는 적어주신 것 같아요. 갈매기가 속초, 제가 이제 업무만 보고 오다 보니까 바다까지는 안 가는데 터미널에서 걸어서 5분 거리가 속초 해변, 속초 해수욕장이어서 딱 한 번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갈매기를 제가 봤던가요? 갈매기는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원래 있었는데 그날만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갈매기는 못 봤고, 제가 사진도 그날 많이 찍었어요. 근데 제가 당시에는 갈매기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도 나중에 속초 해변에서 찍었던 사진을 확인할 때 갈매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갈매기가 없습니다. 네, 그날만 조금 갈매기도 더웠기 때문에 네, 피서를 갔는지도 모르겠네요. 업무여도 좋으니까 속초를 출장 가고픈 1인입니다 하셨는데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출장을 해마다 16년째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 같은 경우도 바쁘게 업무만 보고 올 때는 바다를 못 보거든요. 그러면 제주 시내는 뭐 전주 시내든 인천 시내든 강릉 시내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내만 보다가 오는데 제가 보는 바다라고는 제주 공항에서 내릴 때 창밖으로 보면서
그러면 멀리 밑에 제주도 육지가 작게 보이고 바다가 보이잖아요. 아, 바다다 하고 보고 내렸다가 시내만 왔다 갔다 일하다가 다시 복귀하려고 공항에서 비행기가 뜨면 비행기가 점점점 하늘로 올라가면서 밑에 아래를 보면서 아, 바다다. 이게 바다 보는 거 전부입니다. 네, 높은 하늘에서 보는 거. 그래도 마음은 제주잖아요. 네, 그리고 마음은 속초잖아요. 어, 아직 뭐 속초나 여름에 어딜 못 다녀오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더운 때보다 이제 조금씩 날이 시원해질 때 나들이 다녀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어서 소망드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8월 둘째 주에 동해안 라인을 따라 다녀올 계획입니다. 속초 바다 생각을 하니 설렙니다. 그 생각을 위안 삼아 더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습니다. 8월 둘째 주, 이제 곧 가시겠네요. 네. 앞서 루시님 그래도 말씀드렸지만요. 7월 말에서 8월 초가 가장 우리가 무덥다고 보통은 말하는 시기이기도 하고 실제 올해도 그랬고요.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기온을 보였죠. 엄청 더웠죠. 그래서 이런 때 더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딘가에 여행을 가는 재미도 있지만 너무 더우니까요. 그때를 지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주에 오히려 그렇게 연차를 쓰는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너무 더운 때보다 그리고 그때보다 덜 밀리잖아요. 네, 지금 한번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루시님, 소망드레님 혹시라도 여행 다녀오시면 소망드레님은 이제 가실 것 같고요. 여행과 관련된 후기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속초 좋네요. 일이라도 좋으니 속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은 이래도 가서 일만 하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하늘을 보는 사람마다 다른 상황, 다른 생각인 것처럼요. 글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만 하면 생각이 달라지실 거예요. 오히려 차라리 그냥 서울 아니면 뭔가 하니까 여행지가 아닌 바닷가가 아닌 아니면 멋진 산이 없는 그 어쩔 수 없이 일만 하다가 오는 그런 장소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면 아쉬운 부분이 더한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바닷가나 여행지 여름에 그런 곳에 가는데 풍경도 전혀 못 보고 발도 한번 못 담그고 일만 하고 온다. 속초가 바닷가였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러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여행지잖아요. 저요 어쩌다 보니 지난주 이번 주에 속초 이야기 너무 정말 많이 하지 않아요? 네, 속초 홍보대사 이런 거 속초 시장님이 이 방송을 들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늘을 보는 사람마다 다른 상황, 다른 생각인 것처럼요. 네, 이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었죠. 네, 이어서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은요. 여름엔 바캉스인데 선풍기만 돌리고 있음. 네, 우는 이모티콘 동해바다가 뭘까요? 하고 올려주셨습니다. 동해바다, 동해 쪽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을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바다가 동해바다, 왼쪽에 있는 바다가 서해바다입니다. 남쪽에 있는 바다는 남해바다죠. 동해바다. 그 소망드림님이 앞서 8월 이제 곧 동해안 라인을 따라 여행을 다닐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동해바다 일주를 저도 한 적이 있어요. 거의 20년 정도 됐네요. 선배 한 분과 후배 한 분 이렇게 세 명이 짝을 이뤄서 팀을 이뤄서 한 일주일로 해서 남해를 먼저 갔다가 부산부터 해서 울산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강릉 그리고 다시 잠깐 육지로 들어와서 대관령 양떼목장을 갔다가 다시 해변가로 가서 양양 속초 순서는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동해를 타고 쭉 갔던 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벌써 20년 전인데 그 기억을 이렇게 더운 날이면 야금야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참 좋았지라고 하면서 오늘 주제처럼 문득 떠올라요. 네, 덥고 하면 설령 지금 바로 피서를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해도 그때가 벌써 20년이 지났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동해바다 한번 가보세요. 겨울에도 좋아요. 겨울바다 동해는요. 이 말은 그러면 겨울까지 지호님 바캉스를 가지 말라는 얘긴데요. 아닌 거 아시죠? 이어서 상민님이 올려주신 글은요.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요.
하늘이 맑던 흐리던 하늘만 봐도 웃음이 나오고요.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땐 아무리 맑은 하늘이라도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답답해 보입니다. 그런 게 마음인가 봐요. 저 원래 이런 감성적인 사람 아닌데 히읗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감성적이신걸요? 뭘요? 그렇습니다. 계속 비슷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청취자분들이 올려주신 글이요. 업무라도 좋으니 나는 바닷가 한번 다녀오고 싶다. 그런 기분으로 저도 다니고 있습니다. 일로 다니지만 뭔가 여행을 가는 그런 마음처럼 음악도 들으면서, 그리고 또 하나, 아무리 맑은 하늘이나 아니면 푸른 바다, 푸른 산을 본다고 해도 그 상황의 풍경을 보는 사람마다의 기분이 좋은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상황으로 속상해 있던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똑같은 하늘과 바다를 본다고 해도 그 풍경들을 받아들이는 상황이나 마음은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리다 보니까요. 더우니까 바닷가에 여행을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면 당연히 푸른 바다, 맑은 하늘, 파란 하늘, 맑고 기분 좋게 다가오겠지만, 설령 속상한 마음으로, 걱정을 안고 마음으로 바다를 바라본다고 해도 두 가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나는 바다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지금 상황이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른 부분은 지금 상황이 답답하다고 해도 바다나 맑은 하늘을 보면서 위안이 되는, 그래서 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결에 따라서 답답했던 아니면 고민도 뭔가 이렇게 날아가면서 치유되는 그런 상황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누에라 EXE. Come on, let me out the EXE. 나의 해모는 하루 속에 너란 바람이 불어올 때 I'm ready to make it real. 이 세계를 확장해 별별 구름이 꺼진 I'm 저 하늘을 dive in. 오랜 기다림 못 벗어나 Step out 경계 밖으로 끝과 시작 사이에 찰나 위에 서인 내 기분 좋은 긴장해 패러노이 괴로가 고민하면 switch I'm a EXE 필요한 건 너의 command 어서 make a wish I'm a EXE 너를 전부 펼쳐볼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skin 나타나게 너의 차원에 그럼 내 꼭 알아보길 바래 너의 눈앞에 EXE We go 나를 부를 때 we go 나의 이름 뒤에 EXE 너만 아는 password EXE Come on let me go 너의 눈앞에 EXE Loading 끝이 없던 늪에 끝 막막한 시간을 버틴 난 자격이 있잖아 Yeah go hard 전부 쏟고서 쓰러진데도 좋아 속도를 높여 Heart beating faster Moving and spinning and breaking the system Let's go 끝과 시작 사이에 찰나 위에 서인 내 기분 좋은 긴장해 달려 너에게로 가 꿈이라면 switch I'm on EXE 필요한 건 너의 command 어서 make a wish I'm on EXE 나를 전부 펼쳐볼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scan 나타낼게 너의 자원에 그럼 내 꼭 알아보길 바래 너의 눈앞에 EXE 선명해진 픽셀 3D 그 이상의 real thing 손 뻗은 그 순간 꽉 잡을 수 있게 네가 밀려와 내가 알던 세계 무너져 너의 눈이란 곳이 펼쳐져 Come on and let me out 고민하면 switch I'm on EXE 필요한 건 너의 command 어서 make a wish I'm on EXE 나를 전부 펼쳐볼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scan 나타나게 너의 차원에 그럼 내 꼭 알아보길 바래 너의 눈앞에 EXE 나를 부를 때 we go 나의 이름 뒤에 EXE 너만 아는 password EXE Come on let me go 너의 눈앞에 EXE
누에라 EXE 듣고 오셨습니다. 누에라 EXE 뮤직비디오 보고 좋아서 네, 음악도 선곡을 해봤는데요. 누에라입니다. EXE 한번 상황 되시는 분들은요, 뮤직비디오 뮤비 한번 찾아보세요. 뮤비의 컨셉트가 한 80년대, 90년대 정도의 컴퓨터를 복고풍으로 그때 일상을 다루고 있거든요. 재밌게. 그러면서 정말 잊고 있던 뭐 플로피 디스크라던가 아니면 뭐 프롬프트 같은 것들 기억이 새록새록 하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누에라의 EXE입니다.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디지털이. 그때만 해도 지금 이렇게 AI까지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전화를 하고 막 인터넷을 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못했는데 두 개가 좀 빠르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디지털 세상, 디지털화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예전에 봤을 때 SF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게 피지컬 네, AI도 그렇고요. 터미네이터 막 그런 거 있죠. 빠르게 지나고 있고 또 하나는 기후위기가 생각보다 환경 오염되면 나중에 지구가 아파하면서 환경에 기상이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게 이미 너무 빠르게 되고 있죠. 걱정입니다. 이번에는 선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입추가 지났습니다. 날이 여전히 더워도 8월도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어렸을 때 여름방학은 길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방학이 한 달도 안 되게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휴가철도 무더위에 힘을 못 쓰네요 하시면서 글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그 어렸을 때는 저의 경우도 선부님처럼 여름방학 정말 길게 느껴졌거든요. 물론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계약이 남아있으면 일기 안 썼어 하면서 날씨 같은 거 뭐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그래도 너무 똑같은 일기를 쓰면 안 되니까 계속 뭔가 기억을 하면서 쓰기도 하지만 새롭게 창작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탐구 생활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노랗고 좀 큰, 요즘도 탐구 생활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런 것들. 그 한 달이 참 길게 느껴졌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달 금방이죠. 네, 8월도 덥다 했는데 벌써 열흘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도 보면 우리가 2분의 1을 뭐 한 6월, 7월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벌써 하반기로 접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시원해질 날만 남은 거예요. 한참 더운 날을 우리가 견디고 지나왔기 때문에요. 이어서 근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고속도로에 차가 밀리면요, 저 같으면 하늘도 산도 눈에 안 들어왔을 텐데 히읗이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네,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때 제 마음이 뭔가 여유가 있었나 봅니다. 때문에 여유롭게 하늘도 눈에 들어왔던 거고요. 이런 마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제 스마트폰에 메모도 남기기도 했고요. 이때 뭔가 갑자기 제가 마음이 여유롭다가 밀리고 하니까 휴게소를 자주 못 갔을 거 아니에요. 그 고속도로 휴게소가. 근데 제가 갑자기 화장실에 급하게 가고 싶었다. 라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그 맑았던 하늘 눈에 안 들어오겠죠. 여유롭게 보이던 밖에 밀리던 차들도 여유롭게 안 보이고 왜 이렇게 막혀, 피서는 왜 와가지고 차가 이렇게 막히게 그랬겠죠. 마음이 풍경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몽실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라디오 책갈피는 항상 다양한 세계의 향연처럼 느껴지곤 하는데요. 이번 영상은 특히 색이 편안하면서 예뻤습니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수박 이미지와 초코칩 쿠키 그리고 허브도 예뻤어요. 그리고 항상 셔츠 색상을 기본색으로 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이번 영상은 보다 보니 머그컵 색상도 셔츠 색상과 결이 같은데요. 조금 짙은 색이어서 좌측 상단과 진행이라는 글자의 배경색처럼 보이던데 맞게 본 건지 궁금합니다. 들으면서 생각해보니 여름마다 진행자님께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선선해질 거예요 하고 하신 지가 3번, 그러니까 3년째더라고요. 제가 있는 곳은 입추가 이틀 지난 오늘 갑자기 뜨거움이 조금씩 수그러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는 뜨겁다 못해 따가운 날씨 속에 출장을 다니며 무거운 가방을 메고 다녔는데요. 다녔던 건물들에 신기하게 휴지통이 보이지 않아서요. 주머니에 불룩하게 넣고 다니다가 카페에 가서야 휴지통에 버렸습니다. 마셨던 음료에 빈 피트병이 2개였는데요. 이것도 계속 들고 다녔는데 카페에 분리수거하는 휴지통이 보이지 않아서요. 또 계속 들고 다니다가
다행히 지하철에 분리수거통이 보여서 버릴 수 있었어요. 마시고 있던 또 다른 피트병은 다 마시고 또 계속 들고 다니다가 집 아파트에 와서 분리수거함에 넣었습니다. 저는 쓰레기가 늘 걱정입니다. 이렇게 계속 뜨거워져 가는 기후도 걱정이고요. 그래서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신성한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요. 웬만한 물건은 버리고 새 것으로 다시 사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오래된 물건들이 많아서 친구들이 감탄하곤 하는데요. 그때마다 뿌듯합니다. 재작년부터 언젠가는 이렇게 쓰레기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요. 거의 매주 이번 주에 할까 하곤 했었는데 오늘인 것 같아요. 이 지구가 건강해지기를 원하며 진행자님과 청취자님들 건강한 매일 되시길 원해요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웃는 이모티콘 여러 번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노란색입니다. 지난주는 컨셉이 뭔가 허브향, 네, 초록초록 민트 향이었다고 하면 오늘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뭔가 오렌지, 레몬, 파인애플 노란 부분 네, 그런 게 컨셉입니다. 네, 그런 셔츠 색상에 맞춰서 썸네일 이미지를 만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옷 입는 것도 왠지 촌스럽게 깔맞춤 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선선해질 거예요 라고 세연님이 적어주셨는데 조금 전에도 그 이야기 했네요. 정말 이제 한참 입추도 지났지만 한참 더울 날들을 지났기 때문에 덥더라도 이제 점점 더워지는 게 아니라 가을로 향하는 선선해지는 날들일 겁니다. 좀 더 힘내시게요. 그리고 쓰레기와 관련돼서 분리수거 때문에 한참 여기저기 다니셨는데 말씀처럼 그럼요. 신성한 작업입니다. 칭찬합니다. 참 잘했어요. 도장 쿵 꽉 찍어 드릴게요. 기후위기 앞서도 너무 빠르게 우리가 디지털 세상 되는 것처럼 물론 디지털 세상 되면서 AI와 관련돼서 전기 사용이 많아지고 이것도 기후위기하고 관련 있지만 따로따로 본다고 해도 기후위기도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진전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더 빠르게 지나기 전에 그래서 예전엔 정말 하늘이 맑았었지라는 말 하기 전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부터 세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들어 가야겠어요. 네,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 갑자기 떠오른 이야기. 그래서 만약에 그때 만일이라는 생각도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엔싱크 I Want You Back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깊어가는 여름, 지나는 여름에 좋은 기억 많이 만드시길 기대합니다.